11월 24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다우지수가 역사적 신고점 위치까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나스닥 지수는 약간의 소폭 강보합으로 일단 마감이 됐는데 다우와 나스닥 지수만 놓고 본다면은 월요일 한국 증시에 반등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 등이 약세 마감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됐어요. 물론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큰 문제점이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이런 부분이 한국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등 시도는 하되 제한적인 반등 시도,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를 놓고 볼때 추세는 단기 흐름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은 8월 저점에서부터 반등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9월 저점 약간 위에서 마감되는 그러한 형태의 흐름이 나타났죠. 일단은 뭐 이 과정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뭐 저항을 돌파 시도로 움직이긴 했으니까 말이죠. 다만 뭔가 시원한 이런 탄력적인 어떤 흐름은 아니었죠. 그리고 뭔가 반등을 하더라도 뭔가 자꾸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시세 굴곡이 있고, 뭔가 아무튼 뭐 시원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를 놓고 볼때 우리가 코스피의 주봉 월봉 차트를 보세요. 자, 주봉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하향의 5주선, 주봉에서 5주선에 아직은 5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월봉 차트를 놓고 볼 때도 우하향의 5월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저항점 아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추세 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등을 해도 위로 매물 공방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단기 흐름 자체가 시원한, 올라는 가더라도 시원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이러한 어떤 분위기나 이런 흐름을 갖다가 흐름의 탄력을 갖다 바꿔주기 위해서는 추세적인 저항점을 돌파해주면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의 개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추세적인 막힌 구간을 뚫어주려면은 결국은 주도 시세와 주도 수급이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이게 부족한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은 모처럼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긴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난주 이제 신용 쪽의 동향을 한번 볼까요? 신용 쪽의 동향을 한번 보면은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죠. 지금 코스피로도 나오고 코스닥으로도 나온 모습입니다. 그죠? 나온 모습인데 지금 그러면서 코스피는 이제 10조 원 미만으로 신용 잔고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죠. 코스닥은 7조 원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은 뭐 4월부터 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용이 계속 감소돼 들어오다 보니까 한때 뭐 10조 원 넘어갔던 신용이 지금은 뭐 6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다만 코스피는 아직도 거의 10조 원에 근접하는 구조 원대죠.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코스피는 지수 대비로는 사실은 신용이 많이 감소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지난주까지의 이러한 감소를 통해서 신용거래 추이선이 지수선 아래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신용이 좀 털리는 과정에서 메이저 쪽으로 어떤 그 수급이 좀 개선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쨌든 양시장에서 메이저가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메이저 수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11월이 이제 한 주 남았죠. 서서히 배당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으로 다가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는 메이저 수급에서의 뭔가 개선의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쪽에서 보면요. 지난주에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자, 2차 전지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지난주를 놓고 볼 때, ETF에서 2차 전지 쪽으로는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반면에, 요 바이오 쪽으로는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바이오 쪽으로는 매물이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ETF의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의 차이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자, 관악폭 종목으로는 빠질 때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오처럼 많이 올랐던 쪽으로는 한번 이렇게 흐름이 깨지면은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TF 동향만 놓고 볼 때는 관악폭 쪽으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많이 올랐던 쪽으로는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매매 대응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악폭 종목은 제가 지난주 똑딱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관악폭 종목은 추가로 빠진다고 해서 추격 매도로 대응하는 건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이 올랐던 쪽은 어떤 기준점을 하향할 때, 기준점을 훼손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보자라는 게 지난주 ETF 동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요.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아래로는 자사주 매입이 방어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목요일 똑딱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준가가 55,900원이었죠. 55,900원을 기준으로 체크하자라고 그랬는데 딱 100원 위로 금요일에 마감이 됐어요. 자, 55,900원 지지 여부를 계속 이번 주도 확인을 하는데,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의 영역이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55,900원을 하향한다면은 다시 또 이게 혼조 좀 혼조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준점이 지금 55,900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 일간지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지 10년이 지난 지금 사업 역량과 관련해 가장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는 우리도 다 아는 얘기죠. 결국 HBM에 대한 실기, 이게 큰 타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칩 납품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일단 이 젠슨 황 CEO의 그 말에 의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HBM인 HBM3E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로의 납품을 8단하고 12단을 모두 받겠다는 소리예요. 받는데 이제 그걸 언제 받느냐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월 아니면 1월 둘 중에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과 관련된 모멘텀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자 보세요. 주가라는 것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다시 호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납품을 드디어 시작한다. 올랐어요. 딱 올라갔어. 그러면 결국은 빠지기 전에 주가하고 똑같아요. 이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사주 매입으로 붕 떴는데, 문제는 그 전에 여기서 쭉 빠진 다음에 다시 붕 뜬 거죠. 결국은 이 빠지기 전에 주가 수준으로만 이렇게 그 원위치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기준점에서 주가가 버텨줘야죠. 버텨주고 나서 호재가 하나 딱 올라가야 이게 이 조정폭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의 개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버텨는 줘야 된다. 최소한 버텨는 줘야 된다. 그러면서 호재가 나와서 딱 올라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밑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호재가 나와서 반등해 줘봐야 결국은 요 자리, 제 자리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차피 뭐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이런 게 또 재료로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기대하는 인적 쇄신, 뭐 조직 개편 이런 게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그런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못 올라가더라도 버텨야 된다. 라는 마인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사주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지 그것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외국인이 뭐 지속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ETF를 갖고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바이오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올랐던 쪽은 어떤 기준을 훼손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목요일 방송인가요?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한 가지 제시했던 부분이 정고점이었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이게 다시 여기를 하향에서 저항으로 돌리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자,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조선에서 HD 현대중공업 보세요. HD 현대중공업 보면 직전 고점을 놓고 돌파 후에 자, 매물이 음봉으로 매물이 계속 오르면서 매물 출회가 나오죠. 매물 수화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직전 고점 여기를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 확인되죠.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죠. 물론 이후에 이러다 깨버리면 의미가 없지만은 지지하는 선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기준점을 갖고 많이 오른쪽도 또는 오른쪽도 이러한 알테오젠과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갖고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장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번 주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좀 더 나은 그러한 한국 증시의 흐름이 나타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